오늘은 저희 가족이 가입한 간병인 보험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설계사를 직업으로 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가입할까요? 우선 저희 친척 중 74세 남자분의 보험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위 급수는 1급, 20년 갱신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간병인 사용 시 15만원, 요양병원 사용 시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통화 서비스 사용 시 7만원을 보장하고 181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같은 금액을 보장하지만 요양병원만 하루당 3만원을 보장합니다. 고령의 경우 요양병원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181일 이상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74세에 월 32,162원이라면 제법 합리적이지 않나요? 오늘은 고령뿐만 아니라 전 연령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험 길주영 팀장입니다. 저희 가족도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실제로 간병인 보험을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고령입니다. 물론 고령이 아니더라도 질병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령인 고객님에 비해서는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은 고령인 고객님만 가입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연령별로 활용성 있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각 연령별 방법과 내용, 그리고 보험료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거나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셨는지 체크해 보세요. 우선 간병인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간병인 자체가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비에 적용된다면 이 간병인 보험은 필요 없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간병인 비용은 아쉽게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간병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거죠. 이 자료를 보시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는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를 하루에 11만 원 이상 지불한 경우가 40.8%나 되었는데요. 환자의 상태나 질병에 따라서 이 간병인 비용은 더 비싸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20일만 입원하더라도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비용 때문에 직업을 내려놓고 직접 간병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죠. 때문에 간병인 보험이 더욱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의 보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고객님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실 일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서 간병인 비용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간병인 비용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추가 납입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니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단점도 두 가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병인을 48시간 이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 입원하는 게 아닌 2에서 3일 정도 입원하게 되거나 급하게 입원해서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했다면 보장을 받는데 제한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쉬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갱신형인데요. 현재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최대 15년 갱신형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40세에 가입을 하셨다면 55세, 70세, 85세마다 갱신이 되어 상승하는 보험료로 계속 납입을 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비교적 젊은 연령일 때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고령이 되어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령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합리적인데요. 영상 앞에서 저의 친척은 왜 갱신형으로 준비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연령 때문인데요. 연령이 74세셨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병인 사용일당 20년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갱신되는 연령이 94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갱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 간병인 지원일당과는 보장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고 청구를 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갱신형입니다. 일정 기간 납입을 완료하셨다면 만기까지 보장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50세 고객님이 20년 날 90세 만기로 준비하셨다면 70세까지만 납입하고 90세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시기에 준비해 놓으셨다면 고령이 되어서는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간병인 지원일당처럼 48시간 이전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직접 고용해서 간병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가족이나 지인으로 고용해도 되는데요. 물론 구두 계약이나 임의로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청구 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어플이나 간병인 업체에 가족이나 지인을 등록시켜 둔 뒤 그 어플이나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으로 요청한다면 동일하게 청구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부모님의 간병을 자녀분들이 직접 하시겠다면 이건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 사용 시 15만 원, 요양병원에서 사용 시 최대 9만 원, 간호간병통화 서비스 사용 시 7만 원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보장을 60세 이상 고객님들이 가입하신다면 부족한 보장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30대, 40대, 50대 고객님들께서 가입하신다면 보장이 충분할까요? 물론 당장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고령이 되어서 사용하신다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보장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간병인 사용일당의 단점인데요. 때문에 비교적 젊은 연령을 위해서 보완된 플랜도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 사용일당 채증형 플랜인데요. 보장 방식은 동일하지만 보장 금액이 일정 기간마다 상승하게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와 상품은 정말 많지만 가장 선호하시는 채증 방식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A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입 직후는 가입 금액의 100%인 15만 원, 10년 이내는 120%인 18만 원, 15년 이내는 150%인 22만 5천 원, 20년 이내는 180%인 27만 원, 마지막 20년 이상은 가입 금액의 200%인 30만 원을 보장합니다. 일반 병원만 채증되는 건 아닌데요. A사의 경우 20년 뒤에 일반 병원은 하루에 30만 원, 요양병원은 하루에 10만 원, 간호간병통화 서비스는 하루에 14만 원을 보장합니다. 만약 50대 고객님이 채증형을 가입하셨다면 70세에는 200% 채증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 B사는 A사와 채증 방식이 비슷하지만 채증 구간이 하나 적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15년 채증 구간이 없기 때문에 10년부터 20년까지는 하루에 22만 5천 원으로 보장되는데요. 20년 뒤에 최종 보장 금액은 동일하지만 중간에 상승 구간이 하나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병인과 요양병원은 A사와 동일하게 채증되는데요. 간호간병통화 서비스는 채증되지 않아서 보장받는 기간 내내 하루당 7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장 내용만 보신다면 A사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보험료를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조건은 상위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로 보장 내용은 간병인 사용 시 15만 원, 요양병원 사용 시 5만 원, 간호간병통화 서비스 사용 시 7만 원을 보장하는데요. 채증형 기준 20세 남성 B사 12,013원, 여성은 B사 21,821원, 30세 남성은 B사 14,348원, 여성은 B사 27,040원, 40세 남성은 B사 17,217원, 여성은 B사 33,069원, 50세 남성은 B사 26,399원, 여성은 A사 43,830원이 나옵니다. B사가 A사보다 저렴한데요. 보험료만 본다면 B사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 실제 가입 시 A사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증 구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사는 15년 채증 구간이 없는데요. 비슷한 보험료라면 당연히 더 좋은 보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A사를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간병통화 서비스의 채증인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활용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A사는 이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도 20년 뒤에 200% 채증되지만 B사는 채증되지 않아서 A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은 약관의 내용인데요. A사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B사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이란 단어의 차이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나 간병인 사용 시 분쟁의 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B사, 보장 내용과 약관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A사를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요.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령 고객님을 위한 간병인 사용일당 일반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통 조건은 상위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로 보장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보험사는 유일하게 요양병원에서도 181일 이상 보장을 하는데요. 채증형이 굳이 필요 없는 고령의 고객님에게는 일반형이지만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요양병원 담보는 5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최대 9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요. 만약 상향된 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60세 남성 19,755원, 여성은 23,503원, 70세 남성은 48,874원, 여성은 47,767원이 나오는데요. 60세 이상 고객님이 가입하시기에 적절한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젊은 연령부터 고령의 고객님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은 원하신다고 가입하실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고지사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병력이나 투약 중인 내용이 있어서 고지사항에 해당된다면 가입에 제한이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 고지사항을 체크하시고 가입이 가능한지 판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많지만 그 안에 상품과 플랜은 더 다양한데요. 어떤 회사와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를 과하게 납입할 수도 있고 가성비 있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보험사를 다루면서 고객님 각각 맞춤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간병인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려는 분들 혹은 이미 가입한 보험을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오늘의 보험을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부담 없이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보험을 준비하시거나 점검이 필요한 자녀분들도 대신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보험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